서울 상봉동. 망우로를 따라 걷다 보면 언젠가는 번화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낡은 골목이 하나 보입니다. 좁은 인도 옆으로는 철제 선반, PVC 배관, 낡은 콘센트 박스가 층층이 쌓여 있고 간판의 페인트는 비바람에 벗겨져 흘러내린 채 오래도록 방치돼 있습니다. 그 골목 한켠 영우철물이라고 씌어진 작은 가게가 있었죠. 반듯한 고딕체의 간판은 세월의 때를 뒤집어 쓴 채 주인장처럼 고집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장영우 씨의 삶이 시작되고 이어지고 또 무너져 내린 자리였습니다. 장영우. 1964년생, 상봉동에서 나고 자란 진짜 토박이였습니다. 어린 시절엔 서울 외곽선이었던 망우로에서 땅바닥에 줄을 긋고 고무줄 놀이를 하며 자랐고 중랑천 둔치가 그와 친구들의 놀이터였죠. 아버지는 같은 자리에 자리 잡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미싱으로 봉제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 시절 상봉은 지금처럼 분양광고가 난무하는 아파트촌이 아니라 사방에서 쇠붙이 망치 소리가 울리고 석탄 배달 트럭이 지느길을 누비던 동네였습니다. 그런 상봉의 풍경 속에서 장영우 씨는 집보다 가게가 더 익숙한 아이로 자랐죠. 초등학교를 마치고도 놀이터보다 아버지 가게를 찾았고 중학교 땐 본격적으로 재고 정리와 용접기 손질을 도맡았습니다. 그는 꿈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릴 때부터 너무 일찍 철이 들어 꿈을 접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뭐 될래? 라는 질문에 아버지처럼 장사할 거예요. 라고 대답한 유일한 아이였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상봉시장 앞에서 노점을 시작했고 몇 해 뒤엔 아버지의 철물점을 물려받았습니다. 30년이 넘도록 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릴 때에도, 겨울 아침 고드름이 문틈에 매달린 날에도, 손에는 항상 철자키와 스패너가 들려 있었고 얼굴엔 늘 무표정한 고요가 깔려 있었죠. 하지만 단골들은 압니다. 그 고요함이야말로 동네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장사꾼의 표정이었다는 걸. 영호 씨는 말수가 적은 대신 손이 부지런했습니다. 오늘은 철제 각파이프가 몇 번 들어올 테니 아침 일찍 열어야겠다. 저기 박 사장님, 내일 콘센트 50개 더 가져갈 거다. 그는 매일이 계획표였습니다. 장사로 큰 돈을 벌진 않았지만 매달 꼬박꼬박 적금을 넣고 아내에게 매상 일부를 봉투에 담아 건넸죠. 두 아들은 그 봉투 속에서 자랐고 고만고만한 살림 속에서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청춘과 중년은 상봉골목 낡은 철물점 사이에서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런 장영우 씨에게도 어느 날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광기와도 같았죠. 아침마다 틀어놓은 라디오에선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 최고치 경신이라는 멘트가 빠지지 않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패닉 바잉이란 단어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주변 지인들도 하나둘 드디어 우리도 내 집 마련했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어떤 이는 재건축 조합원 됐다며 새 아파트 도면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영호 씨보다 훨씬 어리고 장사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사람들조차 어디 아파트를 샀다느니 대출이 승인이 났다느니 하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 한쪽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철물점으로 묵묵히 살아온 자신이 어느 순간 뒤처진 듯한 느낌이 들었죠. 더군다나 큰아들이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에 들어갔고 둘째는 서울 사립대에 다니며 학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40 중반까지는 아이들 키우느라 집은 나중에라며 넘겼지만 50 중반이 넘어가자 그 나중이라는 단어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나중에 애들 결혼할 때 뭐라도 해줄 수 있을까? 전세금은커녕 웨딩홀 예약금이라도 줄 수 있을까? 그 물음은 오래된 골목처럼 조용했지만 안쪽에선 천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 앞에서 철근을 정리하다 말고 그는 무심결에 중고부동산 앱을 켜봤고 그 순간부터 어쩌면 이 이야기는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해 가을 그는 부동산 중개업소 유리창에 붙은 매물 안내문에 시선이 멎었습니다.
중하역 도보 3분. 7층 남양 확장 완료. 실입주 가능. 중랑구 중화동 한영 아파트였습니다.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한영은 단지 작아도 구조 잘 나왔다고들 했고 역세권의 초등학교도 가까웠죠. 영우 씨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아내 손을 잡고 집을 보러 갔습니다. 처음으로 발을 디딘 엘리베이터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오고 확장된 베란다 너머로 가을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거기 서 있는 나랑 우리 마누라 그림자가 바닥에 나란히 비쳤는데 그게 꼭 성공한 중년 부부처럼 보이더라고요. 매매가는 6억 1,500만 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주변 시세는 이미 6억 후반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중개업자의 말에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합니다. 평생 모아온 예금, 아내 명의 적금, 두 아들의 대학 적금 통장을 모두 해지했고 새마을금고에서 1억 1천만 원, 대부업체에서 5천만 원, 카드론으로 6천만 원, 총 2억 2천만 원을 마련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중랑구청에 신고하러 가던 날 그는 마치 누군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는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영끌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2021년 8월 24일 등기부등본에 장영우라는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아내는 벽지를 직접 골랐고 화장실에 허브 디퓨저를 놓으며 우리도 이런 집에 살게 됐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큰아들은 여기서 살면 공부 잘 될 것 같다며 책상을 베란다 옆에 두었고 둘째는 친구들을 데려와 우리 집에서 피자 파티하자고 했습니다. 장영우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뿌듯해했습니다. 살면서 집 하나 제대로 못 해준 게 마음에 남았는데 이제는 뭐라도 해낸 것 같았으니까요. 밤이면 가족 모두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귤을 까먹었습니다. 이 집은 영우 씨가 처음으로 내 것이라 느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2022년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선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고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겠지 싶었지만 금리는 4%, 5%, 6%까지 치솟았고 그의 대출 이자도 한 달에 80만 원을 넘겼습니다. 마치 집 한 채를 끌어안은 채 고꾸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철물점 매출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공사 일정이 줄고 자재 납품도 지연됐습니다. 더구나 단골들이 인터넷으로 공구를 주문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납품하던 업체마저 거래를 줄였습니다. 고정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처음엔 돌려막기로 버텼습니다. 카드값이 부족하면 다른 카드로 갚고 대부업체 이자는 카드론으로 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연체가 시작됐고 신용등급은 순식간에 하락했습니다. 결국 이자 납부도 어려워지자 새마을금고에서 차압 통보장이 날아왔고 카드사와 대부업체에서 매일같이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는 고요한 표정으로 등기우편을 내밀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였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13일 그는 마침내 임의경 매개시결정서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본 순간 영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눈물은 두 사람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시험 망친다며 둘째에게 말했고 큰아들에겐 이따 말하자며 돌려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베란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 너머로 보이는 동네 불빛이 낯설게 느껴졌고
한때 꿈처럼 여겼던 아파트가 그 순간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갚아야 할 채무의 상징이었구나. 2024년 7월 16일. 그날은 유난히 습했습니다. 장영우 씨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한 채 TV 소리만 켜둔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한영 아파트 701호의 3차 경매가 진행되던 날이었죠. 이미 1차, 2차 입찰은 모두 유찰된 상태였고 세 번째 길은 마지막 희망이자 현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법원 경매 사이트에 뜬 낙찰 결과. 낙찰가 4억 7,509만 8,080원. 전재산 4억 중 1억 8천이 날라갔습니다. 그 순간 영우 씨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낙찰이 결정되고 대금 납부기한은 8월 28일로 정해졌습니다. 그 즈음 그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짐은 별로 없습니다. 큰 건 없고요. 그냥 가구 몇 개, 옷까지 조금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지난 3년간 이 집에 쌓아온 가족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는 화분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죽은 난을 버리고 살아있는 허브는 박스에 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말없이 포스터를 떼고 큰아들은 자신의 책과 노트북을 자전거 바구니에 실었습니다. 그날 거실엔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바스락거리는 신문지 소리와 박스를 테이프로 감는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2024년 8월 28일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등기부에 김옥순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올라갔고 장영우 씨의 이름은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밀린 이자와 비용을 제하니 손에 남은 돈은 2억밖에 없었습니다. 이사 후 며칠은 친척집에 얹혀 지냈고 그 이후엔 상봉동 뒷골목에 있는 반지하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방바닥엔 장판이 울었고 곰팡이 냄새가 조금 났지만 그의 표정엔 더 이상 분노도 실망도 없었습니다. 단지 묵묵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철물점을 정리하려다가 결국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가게였고 그나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죠. 다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거래처는 절반으로 줄었고 찾는 손님도 드물었습니다. 그는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저녁 6시면 닫았습니다. 점심은 라면 한 그릇, 가끔은 인근 김밥집에서 3,500원짜리 김치찌개 백반. 바닥에 앉아 뚫어진 장갑을 꿰매며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게 결국 날 무너뜨렸구나. 그리고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주름보다 더 깊은 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안산으로 내려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숙식을 제공받는 일이었죠. 둘째는 복학을 포기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보는 눈빛엔 예전 같은 경애나 따스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장영우 씨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고 괜찮은 척했지만 내심 아팠습니다. 그저 아이들한테 집 한 채 마련해주고 싶었던 건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그는 아내와 둘이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괴로웠던 순간은 그 집 앞을 다시 지나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였습니다. 철물점에 들어오는 자재 중 일부를 직접 가져오려다 중화동 골목을 지나게 되었죠. 그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부끄러웠던 겁니다. 여기 내가 살았었지라는 마음과 여기서 쫓겨났지라는 현실이 충돌하며 가슴속에 묵직한 덩어리 하나가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수첩 한 귀퉁이에 글을 적었습니다. 다음 생엔 욕심 부리지 말자. 작은 집이라도 빚 없이 사는 게 제일 큰 부자다. 그는 그렇게 다시 아침 6시에 일어났고 철물점 셔터를 열었습니다. 간판은 여전히 낡아 있었고 상품 진열대는 반쯤 비어 있었지만
가게엔 여전히 영우철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몰랐지만 그 이름 하나가 그의 남은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벽이 되어주고 있었죠. 이제 그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새 집, 새 차, 멋진 은퇴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 대신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같은 시간에 닫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여기 예전부터 있었던 철물점 맞죠? 하고 물으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굽은 등, 조금 더 주름진 손.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고요하고 조용하고 누구보다 인간적인 눈빛. 그렇게 장영호 씨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오붓하세요. 감사합니다.